네,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만든 어떤 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2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전망이 실패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면 고리 1호기 한 4.8기 5개에 해당하는 전력량이 목표 수요보다 적게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수요 전망의 큰 실패 원인이 되었던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률을 과소 적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력 수급 계획도 올해 이미 지금 1월부터 5월까지의 전력 수요 증가를 보면 이 전력 수급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1월, 5월을 보면 2.5% 상승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1.88% 상승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장기, 네. 중장기 모델에 대해서는 네. 다 저기 질문을 주시고 제가 네. 답변을 드리기 네. 위해서 또 네. 이게 설비수이나 관련된 전문가들 와 있으니까 같이 답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올해부터 이렇게 틀립니다. 네.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온 변화 등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별 전력 소비를 보면 농업 부분에서는 9%를 성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0.43%. 사실 우리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9%나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전력 소요도 보면은 1차 금속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로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한계 상황이 왔다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이번에 반영하지 않아서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계획 대비 실제 전력 수요 간 오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현실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신규 원전 계획은 이것을 비춰봐도 필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 관리에서 정부가 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추세면은 2029년에는 전력 소비량 1위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이게 3% 매년 3% 초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사실 3%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왜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수요 전망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낙관적인 산업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유화학, 제철 이런 쪽에 있어서 한계 상황에 온 것을 반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구조, 거의 뭐 모든 그 전열기를 이렇게 가정이나 또 농업 부분이나 이렇게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다소비를 부추기는 게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 예측에 그냥 갖다 맞춘 그런 예측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께서 해주십시오.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7차 계획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률을 대단히 과소 적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기요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예측한 거 보면 5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전력수급 계획의 실무소위원회, 특히 수요 소위에서 3차 수요 소위까지 보면은 1.5%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0.94%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원전 이익이 더 추가 건설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 그 소위에서 논의된 과정들을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여튼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 아니다.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에 쓸 수 있는 모든 그 전망치, 객관적이고 또 그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다 썼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6차, 7차 이렇게 검증된 모델을 썼고요. 좀 더 또 이제 그 피크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계를 구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조금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어떤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뭐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좀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모델 자체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델은 이렇습니다. 전력의 소비라는 것은 소득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되느냐. 두 번째는 전력의 어떤 가격 탄력성이 되느냐. 전력 가격 탄력성 두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소득 개수는 89개 나라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전력 수배가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14개 나라를 가지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걸요. 그렇게 해서 모델상에 보면은 장기 모델로서 이거는 거시 모델을 지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소득 개수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전력 소비량도 줄어든다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또 높아가면은 또 낮아진다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 김창식 교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이번에 모델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델 자체는 중장기 모델이고 또 거시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또 학술적으로 검증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중장기 모델하고 그런 그 차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저희가 필요하면 모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9% 증가하는 것은 이것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뚜렷한 저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